안녕하십니까? 역사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한 국가의 운명이 결정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한 목소리에 담긴 깊은 우려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중대한 질문들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논평을 넘어 우리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절박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른바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에서 시작됩니다. 최근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화두이죠. 표면적으로는 과거의 한 사건을 다루기 위한 특별한 재판부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문제는 훨씬 심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바로 삼권 분립입니다. 국가의 거대한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세스로 나누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어느 한쪽의 독주를 막고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심장과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특정 사건을 심판하기 위해 국회가 주도하여 별도의 재판부를 만든다는 발상은 이 삼권 분립의 대원칙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치적 목적에 따라 재판이 좌우될 수 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를 두고 사법권을 부정하고 삼권 분립을 붕괴시키는 행위라며 그 종착지는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총통 국가로 가는 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는 마치 인민재판처럼 법의 원칙이 아닌 정치적 여론에 의해 한 개인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때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우려는 경제 정책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고신용자의 이자 부담을 높여 저신용자를 지원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언뜻 들으면 약자를 돕는 정의로운 정책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유시장 경제의 근본 원리를 왜곡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신용은 개인이 성실함과 책임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쌓아올린 무형의 자산입니다. 높은 신용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의 노력을 통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얻은 것이고 낮은 이자는 그에 대한 보상입니다. 반대로 낮은 신용은 안타깝지만 그 사람이 감수해야 할 위험 부담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러한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를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신용이 높은 사람에게서 사실상의 벌금을 걷어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결국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의욕을 꺾고 책임감 있는 경제활동의 동기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 나누어주면 모두가 평등해질 것이라는 낡은 사회주의적 발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역사는 이러한 실험의 결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한때 남미의 부국이었던 베네수엘라가 차베스 정권 하에서 극단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어떻게 몰락했는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업가와 자본가들을 악마화하고 그들의 부를 강제로 나누려 했을 때 혁신과 성장의 동력은 사라졌고 결국 모두가 함께 가난해지는 비극을 맞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와 땀으로 일군 한강의 기적을 기억하십니까? 폐허 위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룩한 그 기적의 바탕에는 자유시장 경제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존중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성공한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가 바로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이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 과연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길인지 우리는 냉철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더욱 근본적인 우려는 대한민국의 70년 안보를 지탱해온 한미동맹의 균열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임기 내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물론 한 나라가 스스로의 국방을 책임지는 것은 이상적인 목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처한 지정학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되돌아봅시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정확히 1년 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했습니다. 미군이라는 힘의 공백이 생기자 북한은 곧바로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대한민국이 공산화를 막고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운군의 깃발 아래 참전한 미군의 희생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으로 체결된 한미상호방 2조약은 지난 70여 년간 북한의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지켜온 가장 튼튼한 방파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전시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 즉 미군 대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한다면 유사시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군이 과연 이를 순순히 받아들일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전작권 환수는 주한미군 철수, 나아가 한미동맹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문제를 넘어 우리 주변을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입지를 스스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특히 수천 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침략하고 위협해온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이 홍콩의 자치권을 어떻게 짓밟고 일당 독재 체제로 편입시켰는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70년 혈맹을 벌이고 역사적으로 우리를 위협해온 세력에 기댄다는 것이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이는 우리 가정의 울타리를 스스로 허물고 늑대를 끌어들이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사법부의 독립훼손, 시장경제 원리의 부정, 그리고 한미동맹의 균열. 이 세 가지 흐름이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는 총통체제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과거 독일에서 히틀러는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집권했지만 이후 의회를 장악하여 입법권을 자신에게 이양하는 수권법을 통과시키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며 절대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언론을 통제하고 정적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러한 역사적 비극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는 지적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은 수사 권력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편향된 언론 환경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혐오 세력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리고 내란이라는 무서운 죄목을 씌워 전직 대통령을 심판하려는 모습은 히틀러가 정적을 제거하던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게 만듭니다. 이 모든 것은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과 미래 세대가 살아갈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단순히 하나의 정권이 아니라 우리 선조들이 피땀으로 지켜낸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 그 자체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고민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현실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이 콘텐츠를 주변에 공유하고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우리 각자의 관심과 참여가 모일 때 비로소 역사의 물결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